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종소리 박남수의 시인의 그 총정리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성을 보면 네 연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연에서는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울음, 소리 이렇게 이런 소리들을 좀 청각적인 이미지를 좀 알아두시고요. 이 연에서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종소리의 모습, 즉 인종의 끝이죠. 그렇죠? 또 3연에서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소리가 변신을 하게 됩니다. 푸름, 웃음, 악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요. 그 다음에 4연에서는 확산의 의지를 담은 종소리입니다. 이 의지가 중요한 말이고요. 종소리가 어떻게 변신하나요? 뇌성과 음양으로 퍼져나가죠. 그렇죠? 예. 자, 핵심 정리 2번에 가시면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 주제는 종소리로 환기하는, 이 환기란 말은요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종소리로 불러일으키는 자유의 확산, 그리고 그 의지와 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란 단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제재는 종소리고 심상은 주로 뭡니까? 시각적 심상이 주로 나오고요. 역동적인 심상도 나옵니다. 물론 청각적 심상도 나오고요. 표현 방식은 의인법이 많고요. 도치법, 은유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대립적 의미가 뚜렷한데요. 이 시에서는 종과 종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뭡니까? 청동의 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청동의 벽이라고도 하고 칠흑의 감방,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구속과 억압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시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럼 종소리가 퍼져나가는 건 뭐냐? 진폭의 새가 되어 날아가고 또 광막한 하나의 울음으로 들리죠. 또 하나의 소리여 푸름이여 웃음이여 악기여 뇌성이죠. 전부 뭡니까? 이거는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과 종소리의 확산에 시의 의미, 상징하는 바가 서로 대조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의 성격은 주지적입니다. 주지. 그러니까 주정이 아니라 주지예요. 그리고 상징적, 역동적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조는 어떻습니까? 청동, 진폭, 칠흑, 천상, 터지는 막 이런 단어 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면서 다소 좀 격앙되고 남성적인 어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종소리를 의인화했죠. 그렇죠? 종소리를 의인화해서 화자로 설정합니다. 나로.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에 비유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자유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종소리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자유를 향한 비상, 그렇죠? 또 확산, 이걸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또 종소리를 다양하게 비유했죠? 그게 뭡니까? 자유로운 비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폭의 새, 울음, 푸름, 웃음, 악기, 내성, 음양 이러한 다양한 그 보조관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역동적 심상들로 이제 생동감을 더합니다. 마치 그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또 청각을 시각화한 공간각적 표현 중요하죠. 진폭의 새, 푸름, 가루가루의 음향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독백체의 어투입니다, 여러분. 독백.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이 시의 시적 요소는 뭐냐? 그러면은 이미지죠, 이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종소리의 심상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이 네 가지. 울음, 푸름, 악기, 소리를 좀 주목해 주시고요. 또 이연에서는 주로 화자가 외부에서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술상의 특징이 이연만 좀 특이해요. 나머지 연들은 뭡니까? 모두 의인화된 종소리가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투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참고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5와 19. 자,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도치법이죠. 그러니까 종소리를 나로 의인화했죠. 또 서정적자의 단호한 의지가 있다. 요거 알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유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떠난다는 것이. 또 역사의 질곡. 질곡이란 건 구속과 억압이에요.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져 나가죠. 그 순간이 바로 자유를 향해 떠나는 거죠. 아셨죠? 또 두 번째,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종소리가 떨리면서 막 퍼져 나가죠. 그 상태를 날아가는 새의 몸짓으로 비유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또 새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자유가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자유가 퍼져나가는 자유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미지가 아주 그 참신하고 굉장히 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세 번째, 인종은 끝이 맞느냐 이렇게 되죠. 인종이란 것은 구속과 억압이잖아요. 이것을
끝이 났는가라고 하면서 떠남의 동기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번째, 청동의 벽은 뭐냐? 종의 표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그곳에 갇혀 소리 내지 못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기 전의 상태죠. 그 자유가 없는 역사의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의 벽을 뚫고 확산돼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셨죠? 예. 또 역사를 가두어 놓았다 이 말은 뭡니까? 자유를 구속당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의 감방은 뭐냐?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암흑의 시대를 상징하고요. 구속당한 생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억압, 암흑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바람을 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의 기세를 타고 자유가 고양, 한층 더 드높고 널리 날린 뭐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자유가 고양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자유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먹구름이 깔린다. 이 먹구름은 부정적이죠. 칠흑의 감방과 같은 식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과 절망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늘의 꼭지에서 터진다. 이거 뭡니까? 하늘의 맨 끝에서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가 이 맨 끝 아닙니까? 꼭지이고. 그러니까 반역사적인 세력 또는 절망의 세력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꼭지가 터진다는 것은 저항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예. 그래서 내성이 된다. 내성은 먹구름에 저항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성은 저항 정신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로가로 음양이 된다. 이 말은 가로를 연속적으로 표현했죠. 시어를 3번 반복을 했고 또 이 종소리가 마치 곱고 부드러운 소리로 흩어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시구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람수의 종소리는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작품,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1년에 보시면 안락이라는 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얘기해요. 이걸 거부하고 자유와 평화, 이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1년에서는. 그리고 2년에서는 시련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소망한다. 이런 거죠. 아셨죠? 자, 자유라는 측면에서 종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로 가볼까요? 핵심 정리에 가면 주제에 뭡니까?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에 대해 소망하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재는 고양이고요. 자, 두 번째 시정화자의 정서와 태도 변화를 한번 볼까요? 예. 처음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한다고 하죠. 어떤 식구에서 알 수 있냐면 텐마에서 졸지 않는다.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자연 속에서의 야생적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넓은 들판으로 가겠다.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대한 꿈과 포부를 지닌 삶을 지향합니다. 왜? 제일 큰 참새를 잡겠다. 그렇죠? 어린 참새는 잡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고한 삶, 고결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는다라든가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난다든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보면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결하고 고고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구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시련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추구해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꿈을 꾸리라. 그쪽 이 꿈이 이상세계죠.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예. 성격은 좀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라는 건 약 비현실적이라는 거고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입니다. 아셨죠? 또 참새의 상징적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새의 상징적 의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참새의 의미는 뭡니까? 시정화자가 고양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삶에 나타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고양이가 참새를 쫓는다 그랬으니까. 또 시정화자가 꿈속에서 찾아다니는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양이로 태어난 시정화자가 추구하는 꿈이요, 이상이요,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 시험,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요. 제가 생각에. 자, 요거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가면은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에 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 그렇죠? 이제 고양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한다? 자유롭게 살겠다. 또 고결하게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비적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지향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많고요. 다양한 심상을 씁니다. 그래서 장면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아주 그 감각적인 시입니다, 여러분. 또 동일한 종교 어미가 반복돼요, 여러분. 니라, 겠지 이렇게. 그래서 리듬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의지를 드러냅니다. 또 시저가의 소망을 어때요?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 제시했죠. 그렇죠? 예. 또 의성어와 의태어 뭐라 그랬어요? 음성 상징어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기법 중에 음성 상징어가 많이 나와요. 다양하게. 그래서 고양이의 모습 나오고요.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효과를 주고요. 이렇게 여기 나왔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음성 상징어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지향 추구한다는 거죠. 지양이 아니라 지향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서 참신하게 표현했다. 참신성, 그렇죠? 또 시저와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 제시했다. 예, 또 한 번 나왔네요. 또 고양이의 외양, 외모, 또 움직임, 동작 이런 특성이라든가 뛰어노는 모습, 굉장히 그 움직임이 강하니까 동적인 이미지가 강하겠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조적 이미지가 사용됐다. 즉 예를 들어서 텐마루, 사기 그릇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야생의 자연은 뭡니까? 가시덤불, 너른 벌판, 바람, 어두운 들판, 거센 바람, 찬비 막 이런 거겠죠. 이렇게 대조적 이미지의 사용이 뚜렷합니다. 이 시는. 자, 시와 식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자, 고양이는 뭘 의미합니까? 삶의 지향이요 소망입니다.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윤기가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라는 것은 건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기라는 말은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을 윤기라고 그래요. 까망 얼룩 이건 뭡니까? 외양을 묘사했죠. 또 까만 색채감이 드러나죠. 시각적이죠. 이러한 표현 방식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흐르는 뛸 둥그린 자, 이런 게 역동적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역동적 이미지. 이거 역동적 이미지의 반대말은요 정적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에 대립된 단어가 바로 역동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리라라는 거는요 독립된 시행으로 썼어요. 첫 행과 또 다음 행에서 보면 독립되게 쓰였거든요. 그럼 뭐냐면 변화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한 건데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까치 같다. 굉장히 날렵하고 재빠른 그 외양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모습을. 공처럼이라는 거는 고양이의 그 유연성을 말합니다. 고양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웅크리고 있는 건 마치 공처럼 이렇게 웅크릴 수도 있잖아요. 원만하고 유연한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고양이로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유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이런 편안하고 즐거운 편안한 삶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마치 종소리가 종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텐마루 사기 그릇의 우유는 뭡니까?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거죠. 부자유스럽잖아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지언정 사육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사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또 가시덤불, 너른 벌판은 뭡니까? 자연적이면서 자유롭고 주책인 삶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삶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화자는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거기서 들지와 뛰어노르리라 참새떼를 덮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양육 강식이지만 그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고요.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아하하라고 웃죠. 이 의성어 밝은 이미지를 주고요. 현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자가 소망한 삶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거 뭡니까?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들지도 참새도 가버리고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래도 안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자유를 찾는 고양이에게 시련이 닥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자연 속에서
야생적인 삶을 그냥 추구하겠다. 즉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사 안일, 그렇죠? 이런 거에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스산하다라는 건 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낯가리는 나무, 풀, 집 따위를 쌓은 덤입니다. 자, 그리고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라는 것은 시련이 찾아오더라도요, 자유를 추구하는 그 고결한 삶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자유와 고결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고결한 삶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뭡니까?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쫓는 꿈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고요. 그런 희망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수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